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전준우가 끝까지 롯데를 선택했는가, 그 낭만과 충성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프로야구는 시대와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선수를 차갑게 평가하고 구단은 철저히 경제 논리로 움직입니다. 팬들조차도 이제는 이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충성심은 사치처럼 여겨지고 한 팀에서 오래 뛰는 것은 비효율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두 번의 FA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와 더 큰 금액을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롯데 유니폼으로 은퇴하고 싶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영원한 캡틴 전준우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선수의 커리어를 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과 낭만이 사라져가는 프로 스포츠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한 팀을 지킨다는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선택이 선수 본인뿐 아니라 팬들과 구단, 더 나아가 한국 프로야구 전체에 어떤 울림을 남겼는지를 탐구해보려 합니다. 잠시 이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준우는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로에서 언제나 같은 길을 선택해온 끝에 오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4년 전체 48순위라는 말석의 지명을 받았던 그가 프로 대신 건국대학교로 진학하며 내린 현실적인 판단은 훗날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학 무대에서 타격 능력을 연마하고 유격수에서 3루수로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그는 대학 최고의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운명적 기회, 롯데 자이언츠가 그를 또다시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라운드라는 훨씬 높은 순번이었습니다. 두 번의 지명, 두 번의 선택, 그리고 결국 하나의 운명.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롯데와 전준우의 끈질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 오래 남는 선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그 팀과 연결된 선수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롯데 팬들은 말합니다. 그는 선택된 선수가 아니라 스스로 롯데를 선택한 사나이라고. 그렇게 시작된 원클럽맨의 여정은 곧 20년 가까운 세월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첫 장에는 반드시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리 로이스터 감독입니다. 2008년 전준우는 대학 최고의 3루수 타이틀을 달고 드디어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1군에서 겨우 5경기 출전에 그쳤고 수비는 흔들렸으며 타격에서도 기회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루수 자리는 이미 이대호가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전준우가 설 자리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전준우의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외야수로 해볼 생각 있니? 그 짧은 제안은 한 선수의 야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준우는 과감히 결단했고 2009년부터 중견수로 전향합니다. 낯선 자리였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포지션, 새 기회, 그리고 새 도전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0년 전준우는 홈런 22개, 도루 16개, OPS 0.857을 기록하며 공격형 중견수의 새로운 교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기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강했습니다. 2010년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두산과의 승부 9회 초 동점 상황에서 상대는 마무리 투수 정재훈. 풀카운트 끝에 날린 타구는 좌측 담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전준우는 단순한 주전 선수가 아니라 팀을 구하는 해결사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숨에 그의 이미지를 바꾸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클러치 히터라 불렀고 중요한 순간에 강한 사나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야구에서 모든 타석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을 야구, 특히 승부가 갈리는 순간에 빛나는 선수는 기록 이상으로 기억됩니다. 전준우는 바로 그런 순간에 강한 본능을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2011년 시즌 그는 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타율 3할 때
장타와 타점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팀의 중심 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구 인생이 언제나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2012년 깊은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타율은 급락했고 부상까지 겹치며 멘탈도 흔들렸습니다. 전준우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야구를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결혼 준비에 신경이 쏠리기도 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 흔들리고 넘어질 줄 아는 선수의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였습니다. 2013년 5월 그는 큰 타구를 홈런으로 착각하고 배트를 던지며 더그아웃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은 잡혔고 그는 순식간에 월드스타 전래발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와 기사에서 웃음거리로 소비되던 그 순간 많은 선수라면 자신감을 잃고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준우는 2달 뒤 올스타전에서 극적인 역전 홈런을 터뜨리며 MVP를 거머�줍니다. 정확히 담장을 넘긴 뒤 세리머니를 한 그의 모습은 강한 정신력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단지 좋은 타자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분위기를 바꾸는 맥박 같은 존재였습니다. 팬들은 그 한 방을 기억했고 그 기억이 전준우라는 이름을 숫자가 아닌 장면으로 남게 했습니다. 선수는 기록으로 말하지만 리더는 그 이상의 무게로 말해야 합니다. 2021년 만 35세의 전준우는 마침내 롯데 자이언츠의 주장으로 선임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험 많은 베테랑에게 맡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팀 내 최다 출장, 최다 안타,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였지만 주장의 완장은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롯데에는 주장의 저주라는 불길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장에 오른 선수들이 하나같이 성적 부진에 시달렸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팬들조차도 조심스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준우는 그 부담을 그리고 그의 대답은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장으로 맞이한 첫 해, 그는 무려 192 안타를 기록하며 리그 최다 안타 타이틀을 거머�줍니다. 득점권, 타율 0.416, 장타율과 출루율 역시 정상급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성기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평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으로 동료들을 이끌었습니다. 후배 선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형이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다. 경기장 안에서는 물론 라커룸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롯데가 리그에서 큰 반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흔들리는 팀을 지탱해주는 중심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준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적이 좋은 베테랑이 아니라 팀의 기둥이자 후배들이 본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이야말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두 번째 FA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FA에서 그는 34억을 마다하고 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 은퇴를 논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타율 0.3에 근접하고 16홈런과 준수한 OPS를 기록하며 여전히 상위권 외야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자연스레 복수의 구단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준우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롯데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은 4년 47억 원, 41세까지 롯데 유니폼을 입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팀에서 뛰는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롯데 선수로 남고 싶었습니다. 계약 조건 역시 남달랐습니다. 은퇴 후 2년간 해외 지도자 연수를 지원받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단순한 금전적 계약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는 받은 인센티브 일부를 신축구장 건립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구단을 위해 남았고 다시 구단을 위해 돌려주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원클럽맨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FA 이후 전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과 구단,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는 단순한 기록의 선수가 아닌 롯데의 역사 자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기록이 증명한 낭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치와 선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024년 전준우는 또 한 번 주장 완장을 차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김태형 감독은 가장 먼저 그에게 팀의 중심을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책 부여가 아니라 경험을 넘어선 신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준우는 그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흔들릴 법한 상황에서도 그는 묵묵히 타석에 서며 팀을 지탱했습니다. 타율 0.293, 홈런 6개, 꾸준한 타점 기록. 단순한 성적만 놓고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존재 자체로 팀을 무너뜨리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2025년 5월 25일 하나원 큐어의 경기 9회 초팀이 패색에 젖어있던 순간 그는 극적인 동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전준우는 KBO 통산 1000타점을 달성하며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뒤 6월 4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좌익선상을 파고드는 이 루타를 날리며 KBO 통산 2000안타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기록을 오직 롯데 유니폼을 입은 채로 이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KBO 역사에서 한 팀에서만 2000안타를 기록한 선수는 단 9명뿐입니다. 그 명단에 전준우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전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순히 야구장의 성적표에 남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부상의 고통, 흔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성실함, 팬과 팀에 대한 한결같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방, 그의 한 번의 안타는 단순히 경기를 바꾸는 순간이 아니라 야구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전준우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커리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또 하나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성도 가치가 될 수 있다. 지켜낸다는 것만으로도 전설이 될 수 있다. 데이터와 경제 논리만이 지배하는 시대, 그 속에서 끝까지 한 팀을 지켜낸 그의 모습은 후대에게 다른 길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야구가 단순히 숫자와 효율의 경기라면 전준우의 이야기는 결코 설명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결국 태도와 정신, 그리고 정체성이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낭만이 아니라 영원한 캡틴이다. 충성과 낭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전준우는 자신의 성실함과 헌신으로 그것이 여전히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단순한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가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전준우의 커리어는 기록 그 자체로도 빛났지만 진정한 울림은 그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롯데다. 이 선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회 앞에서도, 더 나은 조건 앞에서도 변하지 않은 선택이 쌓여 완성된 문장이었습니다. 야구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충성은 비효율이다. 선수의 가치는 시장에서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전준우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팬과 구단을 향한 약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희생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팀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단지 롯데 자이언츠의 외야수가 아니라 구단과 팬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사실을. 전준우의 존재는 롯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점은 그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구단과 도시 전체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센티브 일부를 신축 구장 건립에 기부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팀과 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계약의 부속 조건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롯데라는 이름을 지켜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은퇴 이후까지 롯데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원클럽맨이 가진 무기였습니다. 스포츠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승부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지만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준우의 이야기는 단지 프로야구 한 선수의 기록집이 아니라 충성과 낭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야구를 넘어 스포츠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그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